안녕하세요. 리얼터 손영우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집 바잉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려고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에 비디오를 만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만들었더라고요. 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바잉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나 비디오를 만든 것 같은데 하면서 체크해보니까 제가 아직 안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안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또 이제 PDF도 만들고 그리고 비디오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PDF 보시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궁극의 로드맵이라 써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첫 주택 구매자만이 아니라 그냥 주택 구매자들 모두를 위한 로드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PDF 잘 읽어드릴게요.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로드맵은 구매자의 전문팀, 저희 리얼터, 제가 리얼터죠. 모기지 에이전트, 그 담당 변호사가 협력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약부터 클로징까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리얼터고 일하는 모기지 에이전트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도 모기지 에이전트나 담당 변호사를 제가 같이 쓰신 분을 추천드린 이유가 제가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다던가 아니면 같이 일하면서 어딘가에 걸려 있다던가 하면은 제가 손님을 대면해서 물어볼 수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하면은 매끄럽게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서스럼 없이 연락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손님의 변호사님과 일하던가 손님이 일하시는 모기지 에이전트랑 같이 일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컨택트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이상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다른 변호사를 쓰셔도 되고요. 다른 몰게지 에이전트 쓰셔도 됩니다. 걱정 없어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좋은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first time home buyer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구매 혜택자들 이것에 대한 거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 주택 구매자 세금 혜택 극대화를 시키기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FHSA라고 First Home Buyer Savings Account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생 한도가 4만 불이에요. 그리고 한 번 만들면은 첫 해에 8,000불까지 넣을 수 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세금 혜택이 붙기 때문에 그 8,000불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당연히 돈을 빼실 때도 인출하실 때도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홈 바이어스 플랜이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RRSP 인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맥스로 6만 불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 RRSP에 돈을 넣으시면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인베스트먼트로 하는 거니까요. RRSP에. 근데 RRSP는 나중에 돈을 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포션이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RSP에 돈을 넣으시면은 집을 첫 주택 구매자들은 6만 불을 세금 낼 필요 없이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죠. 이 6만 불을 뺀 다음에 이 6만 불을 15년 안에 다시 갚아야 됩니다. 다시 RRSP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플 2명이서 집을 사게 된다면은 2명이서 합쳐가지고 20만 불의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거죠. 큰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써 있는 거는 모기지 사전 승인 받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지 사전 승인 받는 거를 그다지 상관 안 해요. 그 대신 제가 물어볼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컴 얼마 되시는지. 왜냐면 지금 2026년 기준으로서 인컴이 만약에 20만 불이라면 거의 80만 불에서 $1 밀리언 정도 받을 수 있는 몰게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기준으로 물어보지 그거에 대해서 프리어프루브 무조건 필요하다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어프루브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전 승인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구매 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구매 한도를 알아보면서 그 몰게지 에이전트한테 한 달에 얼마 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그 monthly expense가 얼마큼 되는지 체크하고 그거에 따라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모기지를 맥스 받을 수 있는 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체크하면서 무리되지 않는 선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희망 조건 정하기죠.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4가지를 썼습니다. 주택 가치 및 예산, 매월 지불해야 하는 총 유지 비용이 안정적인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안정적인 수준이란 거는 내가 바이어가 이 금액이 괜찮은지 쓰는 거고요. 2번째 학군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 환경 및 학군 지역을 확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데가 학군이 안 좋아도 됐고, 그리고 내가 애가 없으니까 학군이 안 좋아도 돼 생각하지만 나중에 팔 때도 학군이 좋은 데가 잘 팔리고, 더 나중에 집값이 올라갈 때도 학군 좋은 데가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군 좋은 데를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애가 없어도. 왜냐면 나중에 팔 때 엑sit 플랜이 있을 때 가장 좋게 팔리고 가장 쉽게 팔리고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3번째 같은 경우는 교통 및 출퇴근이죠. 이게 고속도로가 중요하신 분,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는 걸 중요하신 분들도 있고, 집 근처에 일하시는 데가 가까운 게 중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서브웨이나 아니면은 고트레인 같은 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걸어 다니면서 이제 모든 걸 다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로서리 쇼핑도 하고, 레스토랑도 근처에 있는데 가고, 그리고 뭐 라이프스타일 어메니티스 있는 짐하는 데, 운동하는 데나 필라테스 같은 것도 근처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 커뮤니티 시설, 공원들 이런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중요하게 여신 분들도 많으세요. 보통 이런 것들은 백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요. 한국 분들은 이걸 너무 크게 상관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제일 필요한 거, 그리고 희망하는 거, 그런 거를 저와 같이 상담해가지고 제일 괜찮은 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넘어가는 게 바로 4번째 리얼토와 전략 상담입니다. 제가 물어봤던 희망 조건을 토대로 가격이랑 학군이랑 모든 거를 다 체크했을 때 제일 괜찮은 데를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손님이 생각하신 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버짓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80만 불인데 다운타운 쪽에 못 살 거잖아요. 다운타운 쪽 리버데일이나 다운타운 에글링턴 못 사는데 거기를 보러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80만 불에 만약에 뭐 리치몬드 힐 위쪽에 있는데 뭐 오로라 아니면 마캄 쪽에 본다? 80만 불이라면 콘도나 아니면 콘도 타운하우스를 제가 추천드리겠죠. 그것도 이제 어디 쪽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에는 가격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리얼터로서 그 동네 시세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잘 알고 있고, 학군도 어디가 좋은데 잘 알고 있어야지 제 손님한테 잘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1단계가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 조건 정하기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필수 조건과 희망 조건을 다시 한번 구분해가지고 give and take를 하신 다음에 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얘기를 하셔야겠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매물 검색, 그리고 계약 확보죠. 매물 검색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만약에 저희가 $1 밀리언짜리 집을 본다고 치면은 이제 $1 밀리언에서 타운하우스를 구한다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곳에 구할 수 있는지 대충 각이 나오긴 하잖아요. 리치몬드 힐에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메인하고 댄포드 쪽에 좀 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마캄 쪽도 있고요. 아니면 뉴마켓 오로라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미시사가나 벌링턴까지도 가능하죠. 그리고 옥빌도 가능한 데 있고요. 그리고 밀튼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많은 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정해야 되는 거죠. 어딜 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같이 상의해가지고
매물들을 같이 보러 가는 거예요. 매물들 볼 때도 사진들 보면서 먼저 체크를 하잖아요. 사진 보고 되게 좋은 집이었다가 사진이 정말 좋았는데 막상 가면은 안 좋은 데도 있고, 사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막상 가면 되게 좋은 데도 있고, 근데 가지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무조건 먼저 보러 가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먼저 볼 때 적어도 20채, 30채는 봐야지 바이어들도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뭘 원하는구나, 내가 이거는 정말 포기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 그 내부 구조도 보고 공부하고 설비 상태도 보고 그리고 동네 분위기도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체크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드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집 주택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시고 싶다면 제가 오퍼를 씁니다. 자, 이제 오퍼를 쓰기 시작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트랩도 있고 그리고 크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아에서 이제 만든 폼들이 다 있어요. 오퍼를 쓸 때 저희가 하려면은 꼭 필요한 오퍼들을 서류들이 있는데 Recall Information Guide 하나고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Agreement to Purchase and Sale, Confirmation Co-op, and Offer Summary Form, 이건 다 써야 됩니다. 이런 폼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오퍼를 쓴 다음에 저희가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오퍼 안에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서 메이저한 조건들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금융 조건이에요. Financing Condition. 이 같은 경우는 모기지 전문가가 금융기관의 최종 대출 승인, 감정평가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컨디션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홈 인스펙션 컨디션. 전문 홈 인스펙터를 통해 주택 구조, 전기, 배관, 지붕 및 기계적 시설의 상태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여기서 2개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status certificate. 이건 콘도만 써있는 거예요. 이건 콘도 아니면 콘도 타운하우스를 구매 시 변호사가 콘도 법인의 재정 상태, 예비 기금, 그리고 적정성 및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3개 다 언제든지 너무 마켓이 바쁘면은 이 컨디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마켓이 아직은 바이어 마켓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쁘고 손님들이 많고 집이 계속 빨리 팔려 나갈 때는 이런 컨디션을 못 넣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디션 다 넣고, 컨디션이 다 fulfill 됐던가 아니면 컨디션을 waive 해가지고 이 컨디션 없애고 계속 진행한다 하면은 이건 저희 오퍼가 수락이 되는 겁니다. 수락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바이어들이 24시간 안에 뱅크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와이어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돈을 줘야 돼요. 그 리스팅 브로커리지에다가 아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무조건 24시간 안에 줘야 되고요. 그리고 디파짓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GTA 안에서는 거의 5%입니다. 그 미만도 있을 때가 있지만 보통은 무조건 5%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추후 다운 페이먼트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다운 페이먼트에 쓰는 금액이니까 어디서 사라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클로징권이고요. 클로징 및 소유권 이전 프로세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그 오퍼를 진행하시면서 제가 슬슬 다 될 것 같으면, 클로징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변호사를 이제 구하자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 그 변호사가 있다면은 그분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이랑 같이 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담당 변호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매자가 선호하는 법률 전문가라면 누구와도 저는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first time home buyer라면 여기서도 이제 land transfer tax를 내야 되거든요. land transfer tax를 내야 될 때 토론토에서 4,475불을 감면해주고 온타리오에서는 4,000불을 감면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first time home buyer라면 무조건 변호사님한테 말을 해야지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title search를 수행하고 클로징 정산을 만들어줍니다. 계약의 firm 확정이 되면은 계약의 확정 상태 및 전환 및 정보 매칭이 되는데 그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정식 해치 서류 웨이버가 된다면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면 계약서가 펌이 됩니다. 구매 캔슬이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모게지 에이전트한테 줘야 되는 폼들이 있고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당연히 알면은 그분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컨택 인포메이션을 제가 다 또 드려요. 변호사한테는 모게지분 드리고, 모게지한테는 변호사님 인포메이션 드리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말을 할 수 있고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이 두 분들한테 모게지든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모든 거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거는, 저희가 이제 클로징은 이제 다 펌이 됐잖아요. 계약서 펌이 됐잖아요. 그럼 저희 컨디션 중에서도 이제 바이어 비짓도 있었습니다. 저희 바이어 비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3개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만큼 저희가 그 집을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노티스를 주면요. 저 같은 경우에 3개를 하는 이유가, 하나는 그냥 집을 그냥 보러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보러 가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furniture, 이게 가구 같은 걸 measure 해야 되니까 가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클로징 하루 전날에 저는 집을 체크하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클로징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클로징 전날에 딱 이슈들이 많아요. 특히 집 청소해야 된다, 청소 안 돼 있다? 그럼 집 청소해달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은 집을 이제 클로징하러 갔는데 이제 recent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제가 일했던 first home buyer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원래는 잘 워킹되고 토일렛이 잘 되고 있었는데 저희 전날에 가서 이제 체크하는데 갑자기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니까 이제 당연히 저희 변호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물 샌다, 이거 우리 크레딧 받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300불 크레딧을 받기로 했어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토일렛 그거 바꾸는 건 그렇게 큰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크레딧으로 받아가지고 클로징 때 300불 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하루 전날 저는 클로징 하러 가요. 왜냐면 클로징 날에 가서 클로징 다 하고 난 다음에 키를 받은 다음에 보러 가면은 그땐 벌써 다 돈이 다 정산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받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전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게 최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당연히 클로징 전에 이제 홈 인슈런스를 무조건 새로 만드셔야 되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꼭 말해 주실 거예요. 클로징 전에 인슈런스를 가입하셔야 된다고. 만약에라도 안 하셨다면은 저한테 말씀드리면은 제가 또 인슈런스 브로커들도 연결해서 손님들한테 드릴 수 있고 컨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죠. 정산서 확인 및 잔금 치르기. 이제 여기 있는 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클로징 며칠 전 변호사는 최종 잔금 액수가 명시된 종합 정산서 Statement of Adjustment를 제공합니다. 총 다운 페이먼트에서 계약 보증금을 차감하고 취득세, 변호사 비용, 선납, 공과금, 잔액, 정산액 등을 포함입니다. 이 자금은 뱅크 드래프트나 송금을 통해 변호사의 신탁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클로징 며칠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1, 2주 전에 이제 Statement of Adjustment를 저희 바이어한테 주세요. 그럼 바이어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그만큼의 돈을 이제 변호사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돈이 부족한 게 없게끔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님께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게 land transfer tax도 나가죠. 그리고 변호사님 fee도 나가죠. 그리고 만약에 prepayment property tax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내줘야 되고, 아니면은 유틸리티 같은 것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 다음에 돈을 주는 걸 중요하게 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스테이트먼트 어저스먼트 다 체크하고 뱅크 드래프트를 이제 변호사님한테 주면은 이제 클로징 날짜에 오면은 소유권 등록이 업데이트되고 저희가 자금이 판매자한테 이체가 되며 열쇠를 공식 인도받게 돼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집을 다 클로징 한 거죠.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중요 실무 참고 사항은 부동산 변호사 이용 시 특정 법률 수수료와 실비, 디스버스먼트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소유권 관리 관계가 깨끗하고 법적으로 완전함을 보장해주는 주택 구매 프로세스의 최종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측에서 이제 타이틀 다 서치하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거, 만약에 fraudulent가 있다던가 그런 게 있다면은 변호사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피가 다 추가로 저희 바이어가 내야 되는 거긴 해요. 또 왜냐면 그게 다 서비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방금 알아봤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희망 조건 정하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뷰잉을 하시면서 집이 괜찮은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컨디션들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음에 드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들이 집을 살 때 손님 사는 집이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리고 너무 오버페이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게 제 일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을 살 때 제일 싸게 사면 좋긴 하지만 그것도 팔리는 가격에 따라서 집이 팔리는 거잖아요. 동네 안에 1.4, 1.5 밀리언에 팔리고 있는데 누가 1.3에 팔겠어요? 똑같은 집들이 있는데 안 팔죠. 열심히 노력하고 제 손님이 원하는 거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제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너무 동떨어진 시나리오나 너무 동떨어진 expectation이 있다면 제가 그거는 못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지만 저와 제 바이어 둘이 같이 합작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 찾고 좋은 가격에 잘 넣고 딜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